남의 뒤고 뒤를 바라고 있으니까 끝이 있어. 아니야 근데 내 뒤에 있는 애들은 건규 사람이 같으시니까 그 생각이 안 나고 김동훈 못 썼어. 자 일단 10회에서 질문 받을게. 번호 불러. 괜찮으니까. 그냥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10회 아마 그 앞에 선생님이 다 풀어주긴 했겠지만 그래도 10회가 무슨 열반이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 그러니까 에너지 파트 문제를 되게 중요하잖아. 실제 중급 파트에서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 역학 파트는 제일 많이 나와. 실제 기출 빈도가 제일 높은 게 에너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것들 문제 되게 중요하니까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자유롭게 에너지 파트 외에 다른 파트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할 거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은 자습이야. 아니요 별도 프레트 가져다 줄까?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문제 많이 있습니다. 저희 자습해야 돼요. 네? 자습할게요. 어차피 공부 안할 것 같은데. 아니야. 자습하면 공부 안 할 것 같긴 해 진짜. 아니에요. 너희들 분위기상 안 할 것 같긴 해. 여학생들은 잘할 것 같긴 한데 남학생들은 잘 안 해. 주성이랑 가자. 무슨 소리? 없냐? 완벽하냐? 근데 저 큰일 났어. 기억이 안 나요 이 문제. 그러면 에이씨 질문 안 받아. 그래? 하지 마. 잠시만. 하지 말고 내가 그냥 프리쪽으로 가져올게. 질문 있어요. 다른 데는 그냥 질문 문제 풀게. 질문 같아요. 다른 데는 질문 쓰 그럼 다른 걸 질문하라고 그러면 10회는 그냥 너 맡겨 두면 10회는 알겠지? 예. 뭐 왜? 10회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봤는데 어. 물체 충돌하는 거 있잖아. 전조불능 충돌인가? 그때 공식 같은 게 있어. 완전 탄성 충돌의 공식 같은 게 2가 있어. 1이 아니에요. 반발 계수. 형 NGH는 2분의 1 공식을 이제 뭐 반발계수 물어보는 것 같은데 V 마이너스 V. 충돌은 그 반발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세 가지의 충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비탄 2가 1인 충돌, 그지? 그 다음에 0에서 1. 2가 0보다는 크고 2가 0일. 1보다는 작은 충돌, 그 다음에 2가 0인 충돌, 이렇게 세 가지 충돌로 구별을 해, 일반적으로. 그때 이 2가 뭐냐, 반발계수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V 뭐지? V1 마이너스 V2분의 V2 프라임 마이너스 V1의 프라임. 요것이 이제 반발계수라고 설명하면 되고,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분모는 충돌 전, 두 물체가 가지게 되는 통계적인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원래가 이 식이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이었는데 이것이 충돌한 이후에 서로 반대로 서로 이제 튕겨 나갔다는 걸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마이너스의 의미가 사실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바뀐 것 뿐이고 원래 이제 이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녀석의 의미는 충돌 후 두 물체의 이제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후에 두 물체의 상대 속도의 비를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반발계수가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1인 충돌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보존이 성립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거죠. 그 에너지 보존이 이게 성립을 하는 이제 그런 충돌이 있고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반대로 운동량 보존도 당연히 뭐다? 이거 당연히 운동량도 보존이 성립을 하는 이제 그런 충돌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얘는 이제 우리가 비탄성 충돌로 해가지고 충돌 전의 상대 속도보다는 충돌 이후의 상대 속도가 더 작은 상태인 거거든. 이게 속도 차가 더 작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비보존력이 존재해가지고 다른 형태로의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에너지 보존은 성립하지 않더라도 운동량 보존은 성립하잖아요. 요거는 이제 성립을 하는 이제 그런 충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도 이거는 당연히 에너지 보존 성립 안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운동량은 보존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이 됩니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충돌의 모두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운동량 보존은 당연히 성립한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에너지 보존이 성립을 하는데 어떻게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에너지하고 운동량은 전혀 다른 의미야. 전혀 다르다고. 이게 보조법칙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에너지적인 어떠한 뭐 성질을 갖게 된다? 근데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취급하지 운동량하고는 운동의 정도를 수치한 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의미적으로. 그래서 운동량은 비보존력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형태의 운동량으로 전환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야 이거는. 맞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운동량은 당연히 보존이 됩니다. 어떤 충돌이나. 그리고 이 완전 비탄성 이런 걸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 예제 문제 중에서 보면은 그런 게 있었잖아. 두 물체가 충돌한 이후 하나가 되었다. 이걸 갖다가 그 하나가 된 이후의 물체의 속력을 갖다가 너희들 계산해 내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M1 V1 플러스 M2 V2는 충돌한 이후에 하나가 돼가지고 이걸 M1 플러스 M2의 V라 그래서 이 V 값을 갖다가 얼마냐라고 구하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이게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을 한다는 전제에 이렇게 푸는 거야? 운동량 보존이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애초에 이 방정식을 써서 푸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때 만약 속도가 얼마가 나왔다. 뭐 속도 예를 들어서 뭐 10m/s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속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돌 전에 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합과 충돌한 이후에 합쳐진 요 놈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전혀 다릅니다. 전혀. 예. 에너지가 많이 손실되어 있는 형태의 값이 아마 이렇게 도출이 될 거예요. 아마 예제 문제 그런 게 있었죠? 충돌을 내가 너희들하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지? 맞냐 안 맞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운동량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에 에너지 보존이 법칙이 성립하는가를 계산해 봤을 때는 요건 성립을 안 하더라. 대부분 이렇거든 문제들이. 네. 그래서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여기에 있는 이런 충돌하고 비탄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냐 이거 설명이?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알면 뭐하냐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그래 안 그래? 이게 참 이 물리학이 좀 괴리감이 커. 실제 내가 배운 이론하고 이걸 그 문제에다가 응용해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라서 대신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많이 풀고 설명 듣고 해가지고 아는 문제들이 좀 많아야지 좀 너희들 나중에 좀 수월할 겁니다. 근데 그래도 물리 문제 요즘 뭐 선생님이 되게 막 간담회 이거 때문에 어머니가 상담을 하고 있긴 한데 너희들 성적을 좀 보고 있거든. 단원 테스트 2회차, 3회차, 그다음에 뭐 총괄 테스트, 보기고사 2회차, 2회차 이 성적을 보는데 와 어떻게 물리 평균이 20점대가 나와요? 이거는 단원 테스트, 중간 테스트 평균도 막뭐 10몇 점대도 있고. 진짜 중국어로 어렵다. 그지 너무 어렵지 그지. 중국어로 쉬워. 근데 이게 이 기조가 언제까지 갈 거냐면 이게 겨울방학 이후까지 계속 이 기조가 유지가 돼. 왜 그런 줄 아냐?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계속 새로운 문제들로만 받아들여져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약간 좀 경험치가 좀 쌓이면 슬슬 이제 모의고사에도 너희들이 아는 문제 유형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배우게 될 거잖아 겨울방학 동안. 그지? 그래.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점수가 나올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거 본 다음에 점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 어? 아니에요. 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어떤 파트라도 상관이 없다. 109쪽에 124번. 어떤 거지 그게? 충돌 파트인가? 그러면은 충돌 파트로 페이지를 바꿀게. 124번? 네. 여기 있잖아 무슨 문제지? 설마 따닥 문제 아니야 이거? 맞아요. 따닥 문제구만. 알았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가장 쉽게 풀면 아니에요. 다른 문제 없는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쉽게 풀었다고?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따닥 문제. 사실
여기 회차 8회차 문제 중에서는 이 124번이 제일 어려운 유형에 해당됩니다. 일명 따닥이라고 하는 충돌인데 왜 따닥이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언제 이 문제 유형이 처음 제시되냐면 일반 물리학에 가면 이 문제가 처음으로 제시돼요. 일반 물리학에 딱 나와 있어요. 교재 일명 슈퍼볼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게 6시 출근 시간. 왜 이렇게 늦었어? 사정이 있었어요. 뭐 있어 이거? 아니요. 형 뭐야? 맨날 내년에. 가지고 잘하는 것 같은데. 일명 슈퍼볼 현상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공 두 개를 겹쳐가지고 하나는 좀 무거운 공, 하나는 가벼운 공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럼 바닥에 충돌과 동시에 빠방 하면서 갑자기 공 위에 있는 그 쬐그만 공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이에요. 얼핏 보면은 뭐야 이거 에너지 보조 법칙이 유배가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현상적으로 보면 되게 신기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또 유튜브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어떤 남자가 다이빙 때에서 쬐끄만 공 하나 이렇게 배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물속으로 뛰어든다고. 그럼 갑자기 물속에서 그 남자가 물속에 뛰어드는 순간 빠방 하면서 배치기 빡 하면서 이렇게 공이 하늘로 확 올라가는 현상이 있거든. 본 적 있냐 그런 거 유튜브에서? 아니요. 쇼츠에서 그런 영상 몇 번 봤는데 너희들은 안 봤냐 너희들은? 그 현상이 사실은 조작된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 124번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두 물체가 처음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로 낙하한대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렇게 이제 낙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 너희들이 봤을 땐 이거 붙어 있어 보이냐?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M하고 대문자 M하고 이제 소문자 M짜리 물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냐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근데 물리학에서 나는 이거 해봤잖아. 나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건 붙어 있는 거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냥 같이 낙하하고 있는 거지. 낙하할 때 모든 물체는 공기가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다 모두 다 동일한 속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이 물체가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붙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중력에 의해서 얘를 누르지, 그지? 누른단 말이야. 얘는 또 누르는 힘만큼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중력과 수직 항력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라서 힘에 의해서 얘를 꽉 눌러주고 있으니까 붙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붙어 있다고 보기가 좀 쉽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미시 세계적인 관점에서 가면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미세 입자적인 세상으로 가면은 떨어져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다만 이제 같이 낙하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왜냐면 얘가 밑에 있는 놈 누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래 한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설명을 하냐면, 자, 둘 다 어느 높이에 있다고 그랬었냐면 H라고 하는 높이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두 물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네. 조용히 안 해. 확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 바닥에 먼저 딱 떨어졌을 때 누가 먼저 바닥에다? 대문자 M자리가 먼저 바닥에 닿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바닥에 닿기 직전에 이 녀석의 속도 얼마일까? NG. 루트 루트 2GH. 어떻게 해서 나온 거야 이 루트 2GH는? 위치를. 뭐 제일 유명한 게 2분의 1 MV 제곱은 MGH다. 뭐 요거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또 다른 거는 2A 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여기서 A를 뭘로 바꿔줘? G로 바꿔주고 S를 뭘로 바꿔줘? H로 바꿔주면 그때 요 속도가, 그지? 요거는 이제 0이니까 루트 2GH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래서 낙하 직전에 얘 속도 루트 2GH. 얘도 얼마? 왔어요. 얘도 아이고. 얼마? 왜 이렇게 늦었어? 병원 갔다 왔어? 어디 아프냐? 저 발 쪽. 어? 발 쪽. 어디 아프냐? 발.
발? 너 발 엄청 크다. 뭘 운동을 이렇게 크냐? 자, 어쨌든 얘도 속도가 얼마냐면 루트 2g h. 그지? 그래 안 그래? 물체의 낙하 속력에는 질량과 연관이 없잖아. 이 속도를 갖게 되는데 문제는 요 둘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닷가 충돌하는 얘 같은 경우는 바닷가 충돌하는 동시에 이거 무슨 충돌이에요 여기? 여기 완전 탄성 충돌이래. 충돌과 동시에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충돌한과 동시에 얘가 아직 내려오기 전에 얘가 먼저 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바뀐다고. 그때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때 이 밑에 있는 요 놈이 갖게 되는 속도는 얼마일까? 그렇지. 루트 2g h.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 아마 배웠을 거야. 반발계수 중에서 보면은 바닷가의 충돌을 통해서 다시 튀어 오를 때 예. 그때 반발계수가 어떻게 계산된다고 그랬어? V 루트 h분의 루트 h 프라임. 아마 이거 배웠냐 안 배웠냐? 배웠지 그지? 그 너희들이 어떠한 물체의 연직 상방 운동에서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공식이 어떻게 되니? 최대 높이까지 올라가는 공식 h는 그렇지 2g분의 v0의 제곱. 맞냐 안 맞냐? 그때 이 v0가 바로 밑에서 연직으로 올려질 때의 그 초기 속도에 해당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 v0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진다는 뜻이거든. 맞냐 안 맞냐? 그때 이걸 초기 속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 녀석을 갖다가 남기고 전부 다 이항시키면 루트 2g h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자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충돌할 때 충돌 전후의 두 물체의 상대 속도입니다. 이 물체가 지금 뭐하고 충돌했어? 지구와 충돌해서 지구와. 그래 안 그래? 그럼 지구는 멈춰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반발계수가 1이라는 얘기는 충돌과 동시에 뭐만 바뀌었다는 얘기야 얘는? 방향만 바뀌었다는 얘기야.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자 바닥에 닿기 동시에 이 대문자 N자리는 방향을 바뀌어서 위쪽 방향을 향하게 되고 위에 있는 소문자 N자리는 여전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태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게 왜 따닥이라고 선생님이 부르냐면 처음에 먼저 내려와서 따닥 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예, 따닥 하면서 연속으로 동시에 순간적으로 파방 하면서 1차 충돌 2차 충돌이 일어나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따닥이라고 선생님이 그냥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지.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네. 2번 문제를. 근데 요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가 어떻게 되겠어? 운동 방향이 둘 다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그때의 속도를 얘를 VM의 프라임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VM의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거를 전후로 해가지고 운동량 보존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좀 해보자. 알겠지? 네. 그러면은 처음에 M의 처음의 속도는 얼마나 갈까? 그냥 VM이라고 할게. VM 처음에 루트 2JH를 VM이라고 그냥 가정할게요. 일단 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자 플러스 M의 VM으로 진행을 할 건데 여기서 좌표상 둘 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걸 마이너스로 할 거냐는 내가 스스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일반적으로 좌표로 갖다가 너희들이 이걸 부호 결정을 할 때는 아래쪽이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고 그러지 그지? 근데 일반적인 낙하 운동에서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아래쪽이 플러스 위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설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뭐가 좋을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근데 선생님은 좌표를 할게. 이거 마이너스 잡을게요 그러면. 왜냐면 얘 속도가 아래쪽이잖아 지금. 충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좀 위로 지금 바뀌었고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VM 마이너스 MVM. 이거는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가 위로 올라간다는 걸 가정을 하고 M의 VM의 프라임 플러스 M의 VM의 프라임
이런 충돌이 이제 운동량 보전이야. 그 다음에 두 충돌이 역시 무슨 충돌이겠어 이거? 완전 탄성 충돌일 테니까 탄성 개수를 이용, 반발 개수를 이용해서 1은 여기다가 대입할 거야. 여기. 반발 개수식 어디 있냐? 여기.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할 건데 VM을 V1으로 잡읍시다. 알겠죠? VM을. 그 다음에 마이너스 VM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이게 이제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VM의 프라임에 마이너스 VM의 프라임. 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식을 두 개를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 이 두 수식을 좀 연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것저것 해보니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얘를 좀 바꿔주는 게 편해요. 어떻게 바꿔주는 게 편하냐면 나중에 저 VM의 프라임을 좀 없애버려야지 V 대문자 M 프라임을 갖다 구할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VM의 프라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VM 플러스 VM 플러스 VM의 프라임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있는 요 값이지, 그지? 여기다가 얘를 요렇게 대입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야 좀 정리가 좀 빠르게 되더라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식을 좀 정리를 하면은 그냥 요거 여기다가 여기만 집어넣으면 M에 VM 마이너스 M에 VM은 M에 VM 프라임에 플러스 M에 VM 플러스 VM 플러스 VM의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얘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루트 EGH 집어넣고 여기다가 둘 다 루트 EGH였잖아, 그지?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는 대문자 M을 3M으로 바꾸래요. 3M으로. 두 개의 물체가 질량 차이가 한 3배 정도 난다라고 가정을 하고. 왜? 뭐 필요해? 안녕하세요. 응. 제가 원래 여기 아, 늦게 온 거야? 빨리 들어와. 왜 이렇게 지각이 많아? 오늘 3명이나 지각했네. 자리가 여기 앉아. 여기다가도 이제 3M 이렇게 집어넣고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3M의 루트 EGH 마이너스 M의 루트 EGH 마이너스 2M의 루트 EGH 요거는 3M의 VM의 프라임 플러스 M의 VM의 프라임 이제 이렇게 정리되거든. 이렇게 될 것 같지, 그지? 집어넣으면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VM의 프라임 값을 구해보면 이거 공교롭게도 0 나와버립니다. 이게 0 나온다는 얘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와서 딱 한가 동시에 얘만 올라오고 밑에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정지해버린다는 얘기야. 종지야. 이해가 안 되네. 응? 딱 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응. 따당 하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쭉 따당 하면서 올라간다고. 무슨 말인지 아냐 이거? 맞잖아. 지금 딱 그냥 방정식으로만 보면 수학적으로만 이렇게 돼. 너 왜 책이 없냐? 아, 물리책을 저 수학 가본다고. 그럼 같이 봐라. 그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는? 8회 그 124번 보고 있네. 저 적고 있지? 그럼 V의 값이 0이 돼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다시 VM이 0인 값을 여기 1번 방정식에 여기다 이제 다시 0을 대입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요 VM 프라임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VM의 프라임 값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계산해보니까 2루트 EGH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게.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요 놈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잖아, 그지? 이때 뭐 써야 돼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에서 최대 높이 구하는 공식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래서 따라서 H는 2지분의 V0 제곱에다가 얘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H가 나옵니다. 단순히 두 물체의 질량 차이가 한 3배 정도 나잖아? 그러면은
원래 떨어진 높이보다 몇 배 더 올라가? 4배 더 튀어서 올라가 버린 그런 현상이 생겨버려요. 골 때리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야, 너 얼굴에 크림 좀 잘 좀 바르고 살아. 벌써 지금 건선이 왔다 이 새끼야. 아유 그렇게 하는데 안 나요 여기. 긁힌 게 아니라 여기 건조해서 그러는 거야. 그 보습제 좀 많이 발라. 긁히긴 했는데 이게 됐지, 그지? 1번 됐냐 이거? 네. 근데 이 문제는 1번은 뭐 대충 이렇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2번이야 2번. 2번은 여기다 풀게. 이번은 큰 구슬의 질량하고 작은 구슬의 질량 차이가 엄청 크대. 여기서 말하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요런 기호들은 어느 정도의 질량 차이를 의미하냐면 한 놈은 거의 0에 가까운 놈이고요. 한 놈은 거의 무한대로 큰 놈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거의 질량 차를 극단적으로 많이 낸다는 뜻이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 어떤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겠냐. 논리는 이거하고 똑같아. 질량 차이가 얼마가 나든 간에 따닥하고 움직이는 건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 상황을 갖다가 응용을 해서 요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려면 좀 골 때리지만 이거 그냥 공식에다 넣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러면 이게 물리 1, 2 때 나오는 공식은 아니고 일반 물리학에서 제일 처음 너희들한테 제안이 되는 공식인데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운동량도 보존이 되지만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공식, 보존이 되는 이제 그런 충돌이야.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요걸 응용을 해서 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식을 연립해 가지고 하나의 방정식을 하나 도출해내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선생님 되게 예전에 남기에서 그냥 풀었거든요. 그냥 완전 탄성 충돌에 속도 구하는 공식이야 그냥. 완전 탄성 충돌에 충돌 이후에 그 물체의 속도 구하는 공식이 따로 있어. 근데 지금까지 그 속도는 운동량만 보존된다고 생각하고 풀었거든.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런 방정식이었는데 대학물리에서 소개해주는 공식은 에너지 보존까지 성립을 한다는 거에 가장을 해가지고 나온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공식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그걸 모른다면 유도를 해야 돼. 유도를 해야 된다고. 오케이? 그게 이제 그 과정이 이게 필요하다 이 문제가. 그래서 그 유도 과정이 해답지이 막 나와 있더라고 짜증나게. 해답지는 그렇게 제시되어 있더라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그걸 보면 모를 거예요. 뭔 짓거리를 하는 건지. 해답지 받아봤냐? 해답지 한번 봐봐 얘들아. 지금 아까 내가 줬잖아 해답지. 빨리 봐봐. 아까 해답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봐. 예담치 아니에요. 아, 이 해답지가 아니냐? 해답지 안 받았냐 이거? 네. 아씨. 팔에 집중하면. 팔에 해답지를 안 받았구나 너희들이. 팔에 받았어요. 그럼 봐봐 한번 팔에 받은 사람들. 거기에 해답지 나와 있는데 그 해답지 나와 있는 내용 이해가 되는 사람들하고 손 들어봐. 거기 가면. 잠시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대답지가 없고. 야, 그냥 들어 그러니까. 그렇지. 해답지가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우리나라 주는 자,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식을 하나씩 좀 만들어 볼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너희들 잘 알겠지만 이거지. M1 V1 플러스 N2 V2는 M1 V1 프라임에 N2 V2 프라임. 그치? 이거 이제 운동량 보존이야. 1차원 충돌에 대한 맞냐 안 맞냐? 지금 이거 1차원 충돌이잖아. 2차원 충돌 아니잖아 이거. 근데 1차원 충돌이니까 이런 식이 하나 성립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좀 이상한데. 왜? 해답지가 좀 이상하다 지금. 왜? 어떤 면에서 이상하냐? 대문자입이랑 소문자입이랑 왔다 갔다. 맞아요. 선생님도 그거 해답지를 봤을 때
어떤 미친 자식이 만들었나 싶더라. 자, 요게 에너지 보조 법칙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냐? 네. 분말계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은 요건데 요걸 응용을 하면 자, 요겁니다. 맞죠? 1번, 2번, 3번. 이 세 개씩을 연립을 하면은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최종적으로 V1의 프라임하고 V2의 프라임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게 뭐야? 충돌 이후에 갖게 되는 두 물체의 속도 아니냐.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1, 2, 3번씩을 연립해가지고 V1의 프라임을 갖다가 구해보면은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M1 플러스 M2의 V1 플러스 자, 이런 공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V2 프라임을 보면 M1이 스몰 M이고 M2가 큰 M이죠. 지금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요 위에 있는 요 세 개의 수식을 한 거야. 네. 자, 이렇게 수식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건 이 세 개의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충돌 이후에 두 물체의 속도를 그냥 수학적으로 이런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관계식을 그냥 유도한 것 뿐이야. 어려운 논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완전 탄성 충돌의 일청 충돌 상태인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즉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는 법칙이 그런 충돌이고 네. 당연히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반발 계수가 1의 충돌이기 때문에 세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1번식하고 이런 두 개의 공식이 나와. 이게 완전 탄성 충돌 공식입니다. 이게 완전 탄성 충돌 공식. 네. 근데 너희들도 잘 알겠지만 이걸 매 문제마다 이걸 유도하냐? 이 아니요. 공식을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거는 네. 논리만 알고 공식 외워야 되는 거야. 이게 공식 외워야 된다. 외우면은 쉽게 풀리는 거거든. 안 외우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이런 상태로 해서 유도할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나는 그냥 이거 여기다가 집어 넣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지? 그럼 여기다가 집어 넣게 되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충돌한 이후에 얘네들이 빠방 하고 올라갔을 때 충돌 전의 속도를 아까 그 뭐지? VM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VM이구나. 루트 EGH였고 충돌해서 올라가는 놈 같은 경우 VM이 루트 EGH였고, 그지? 그냥 충돌한 이후에 두 물체가 위로 같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런 상태였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해서 여기다 이제 집어 넣으면 따라서 V2의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VM의 프라임을 우리가 이제 구해줘야 되는 거지, 그지? 요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M 플러스 M, 맞지? M1을 대문자 M으로 바꾸고 M2를 소문자 M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M1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 맞지? 그 다음에 거기에 VM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건 그게 원이니까 플러스 M 플러스 M에 이번에는 M-M 요거란 말이야. M2에서 M1을 빼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M-M을 해주면 되고 VM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요 놈하고 요 놈은 기본적으로 속도가 똑같이 루트 EJH였어,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 있는 그 VM은 또 예를 들어서 요 놈은 지금 아까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방향이고 얘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야. 맞냐 안 맞냐? 네.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돼. 이 앞에 마이너스 붙여줘요. 이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VM의 프라임은 M 플러스 M의 3M 마이너스 M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요 놈이 같은 값이기 때문에 루트 2G H로 정리가 돼. 됐냐 이거? 아마 해답지는 요거 유도하려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었을 거야. 요거 유도하려고. 결국은 이거야. 해답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건데 해답지는 이상하게 나와 있는 거고.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걸 갖다가 정의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근사적인 값으로 유도를 해야 돼. M 플러스 M은 뭐가 같다고 봐야 돼? 그냥 M이야. 그지? 그래 안 네, 그래? 맞아요. 두 개의 질량 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요거는요? 3M. 이것도 3M이야 그냥. 3M으로 취급해도 된다. 이게 이제 근사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취급이 된단 말이에요. 네. 수학에서 이런 방법을 쓰냐? 아닙니다. 잘 안 쓰지. 그지? 근데 물리학에서는 자연의 이러한 규칙성에 대비한다면 이 정도의 값은 좀 근사해도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들겠지만 이런 근사법들을 자주 써요 물리학에서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우리 MF 프라임은 3루트 2GH가 나와 이거.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아까처럼 어떻게? H는 2지분의 V0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9H. 그렇지. 그럼 최종적으로 체리 높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9H가 나옵니다. 4H를 왜 빼요? 잘못 봤어. 자, 이게 뭐가 지금 이 문제가 재밌는 거냐면 두 물체의 질량 차이가 나면 날수록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야 이게. 근데 이게 골 때리게도 두 물체의 질량 차이가 거의 무한대까지 나는데 이 두 물체의 충돌에 의해서 작은 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는 9H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신기하다. 그 위로 못 올라가. 그 이상 값이 없어. 골 때리게도. 그래서 두 물체의 질량 차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 최대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9H. 이제 질량 차에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아무리 질량 차를 많이 나게 해도 9H가 한계다. 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현상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슈퍼볼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왜 여기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이 현상을 이게 지금 중학교 애들한테 소개해줄 만한 문제인가 싶긴 해. 역학적 에너지 보여주는 그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냥 들어. 솔직히 이 문제가 입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도 없고 운동량 충격량 파트 자체도 입시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뭐 이 문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스킵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앞에 1번 문제까지는 2번은 요거는 안 나올 거야 앞으로. 근데 1번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1번 같은 유형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번 더 너희들한테 제한이 될 겁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아까 1번 풀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예. 오케이? 네. 자, 또 다음. 근데 이 124번 문제 이거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아마 선생님 그 전에 선생님 이거 잘 안 가르쳐줬지. 네.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 대충 넘어가죠. 그치? 이거 아마 수업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못했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했냐? 미안하다. 나였구나. 내가 넘어가자 그러는 건 몰라서 넘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자 그러는 거야. 알겠죠? 네. 현준아, 책이 없으니까 좋냐? 새끼가 지각도 하고 책도 안 아니 갖고 지가 어쩔 수 없이 진짜 말하는.
억울하게 좀. 뭐가 오래 임마. 아니 말해. 뭔 말이 하지. 아니 버스 타는 게 싫어 너무 늦게 나와. 또 질문할 거 없어?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뭐 한두 문제 정도 더 질문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수업 이후로는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아직 안 배운 단원 있니 혹시? 이 책에서? 연력부터 안 배웠어요. 연립각도 안 배웠어? 문제를 아니 좀 배우기는 그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딘가부터 안 했는데 왜? 목사에 막 하는 거 아무튼 이번 주로 해서 끝날 건데 이 교재가 아마. 고체 열편편 배우는데 액체랑 기체는 안 배웠어요. 똑같아. 생창계수 넣어가지고 1 플러스 알파 델타 t랑 또는 베타 델타 t냐 그 차이야 그게. 그 차이야. 오, 이건 이건 그 전도 공식 있죠? 네 그거 필암기. 전도 공식은. 그 너희들 책에 보면 전도 공식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 KA의 그 L분의 T1-T2 NT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는 계속 써먹을 거야 계속 이 전도 공식은 언제까지 나오냐면 이거 가고까지 나온다. 가고까지 가고 있을 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 공식은 필암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유형에서는 문제가 이 전도 공식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이 전도에 연관되는 물리량에 대한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 알아두시고. 난 또 질문하는 줄 알고. 잠깐만. 질문할 거 없으면 그러면 오늘은 나머지 시간 자습하십시오 그러면. 자습하시고 영상 여기까지 할게. 네. 알겠지? 화장실 하는데 화장실 갔다 와. 갔다 와라.